탁, 전등이 미세하게 깜박였다. 윤정의 눈빛도 그와 같았다. 순간의 끊김과 곧이어 찾아오는 밝음. 그 밝음은 언제나 조금 과했다. 웃음도 말투도 기침도 조금 더 크고 길었다.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사람의 습관이었다. 전화가 울렸다. 스피커폰으로 바뀐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재훈의 목젖이 꿀꺽 내려갔다. 재훈 씨, 저번 건 막았는데 이번 달 자금은 어떻게 할지. 윤정의 시선이 남편의 뺨을 훑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그 위로 얇은 주름이 생겼다. 사라졌다. 무슨 자금? 재훈은 말끝을 삼켰다. 영숙이 먼저 끼어들었다. 내가 지난달에 몰래 가져간 내 통장 사본. 내 손으로 보증 서명해준 그 계좌.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니? 조용히 내려앉던 분노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윤정의 손끝이 하얗게 굳으며 말이 쏟아졌다. 그래서 지금 와서 어머님이 우리를 의심해서 다 막아버린 거예요. 남편이 잘못했으면 남편한테 화를 내야지요. 왜 늘 제가 표적이에요? 표적. 그 말은 정확했다. 하지만 정확하다고 늘 옳은 건 아니었다. 영숙은 라디오 볼륨을 가장 낮게 돌렸다. 스위치 안쪽에서 미세한 모터 소리가 윙하고 설렜다. 표적이니? 난 내가 내 삶을 지우는 거 하나하나 기록했을 뿐이다. 냉장고에서 내 반찬통이 매일 뒤로 밀리는 소리, 내 방 햇빛을 막는 커튼의 각도, 내 이름을 부를 때 내 목에 걸리는 매듭까지. 그게 다 불만이면 왜 그때 말하지 그랬어요? 늘 이렇게 쌓아두기만 하고. 말하면 내가 요즘 사람 운운하며 비웃었잖아. 그 말과 함께 공기가 기울었다. 윤정의 어깨가 불쑥 솟았다가 내려갔다. 그녀는 한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마치 잠수 전의 마지막 호흡처럼. 어머님, 저는요, 보여주고 살아야 했어요.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으니까. 그녀의 머릿속은 오래전에 촘촘히 짜인 지도였다. 어려서부터 엄마는 외출할 때마다 화장을 했다. 손등에 남은 파운데이션 흔적을 닦아내며 여자는 지는 순간 초라해진다라고 말했다. 그 손이 윤정의 어깨에 올랐던 날들은 칭찬한 날보다 교정한 날이 많았다. 치마 길이, 말버릇, 미소의 각도.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면서 윤정의 얼굴은 점점 단단한 분장을 하게 됐다. 웃을 때는 이 정도, 고개를 끄덕일 때는 이 정도, 반박할 땐 이 정도. 그러다 시어머니를 만났다. 그녀의 분장은 그 앞에서 종종 땀이 나서 번졌다. 우리 집은으로 시작되는 말 앞에서 모든 나의 방식은 고치자가 되었다. 고친다는 말은 때로는 지운다는 말과 닮아 있었다. 저는 어머님을 설득하려고 할 때마다 제 친정엄마 목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내가 져야 편해져. 윤정이 웃었다. 금이 간 그릇이 부딪힐 때 나는 소리처럼 얇은 웃음이었다. 근데 저도 편해지지 않더라고요. 지는 것도 습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요. 어머님도, 남편도, 심지어 저 자신도. 재훈의 어깨가 움찔했다. 영숙은 딸처럼 생각했다는 말이 혀끝까지 올라오다 말았다. 딸처럼이라 그 말 자체가 칼날일 수 있다는 걸 요즘에서야 깨닫고 있었다. 딸처럼 안아야 하는데 딸처럼 가르치려고만 했는지도 모른다. 가르치는 사람이 사랑을 쥐고 있다는 착각을 얼마나 오래 했던가.
가르침은 방향을 주지만 길을 대신 걸어주지는 않는다. 길을 대신 걸으려 든 순간부터 관계는 울퉁불퉁해졌다. 라디오에서 오래된 드라마 주제가가 낮게 흘렀다. 윤정이 손을 뻗어 스위치를 껐다. 이 소리 너무 싫어요. 영숙의 손등이 굳었다. 이 노래는 주방의 새벽을 견디게 해준 소리였다. 반죽을 치고 김치를 버무리며 무거운 솥뚜껑을 열고 닫을 때 그녀는 늘 함께 흥얼거렸다. 인생이 무거울수록 사람들은 노래를 더 낮게 부른다. 윤정의 손이 그 노래를 끊었다. 영숙은 무너진 침묵 위에 천천히 말을 얹었다. 내가 끄는 건 노래가 아니라 내 하루였어. 윤정이 되받았다. 어머님이 끄는 건 제 선택이었죠. 말은 오르락내리락하며 서로의 뺨을 스쳤다. 그러나 그날 밤 결정적인 균열은 말이 아니라 숫자에서 생겼다. 재훈의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엔 알림음만 떴다. 강 대표 내일까지는 답 줘요. 윤정의 얼굴이 굳었다. 여보, 무슨 일까지 벌였길래 어머님 통장에 손을. 재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회사에서 내가 밀려 거래처도 다 뺏기고 나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다 나보다 더 빠르고 애 학원비는 쌓이고 어머니한테 당장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당신도 힘들어하니까. 당신이 힘들다고 어머님 돈을 가져간 게 아니라 잠깐 빌리는 거였어. 윤정은 웃음을 터뜨렸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의 웃음. 그 웃음은 곧 울음으로 갈아탔다. 우리 집에서 잠깐이라는 말이 얼마나 오래였는지 어머님이 제일 잘 아시죠. 영숙은 그 말에 숙였다가 눈을 들었다. 오래전 재훈이 어릴 때 아팠다. 그때 썼던 빚을 갚는 동안 그녀는 늘 잠깐만이라고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 이번 달만 지나면, 올겨울만 지나면. 잠깐이 모여 사계절이 되고 사계절이 모여 10년이 됐다. 그 시간 동안 누구의 숨이 가장 많이 모자랐을까? 던져진 질문은 누구에게나 날아가 꽂혔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영숙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도망가지 말고 각자 제자리에서 생각해라. 내일 아침 종이 깔고 앉아.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재훈도 따라했다. 네. 문이 닫히고 각자의 방에서 밤이 길어졌다. 윤정은 서랍을 열어 휴대폰을 넣었다. 알림을 끄자 방 안이 비는 소리가 났다. 텅 빈 소리. 그 소리 위로 오래전에 자신이 걸어왔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에서 손님이 던지고 간 말. 스펙보다 스마일. 그 말은 농담처럼 가벼웠지만 윤정에게는 돌덩이였다. 미소가 일하다가 먼저 닳았다. 닳아 없어지는 건 언제나 잘 보이는 것부터였다. 네일, 립스틱, 귀걸이, 눈웃음. 닳아 없어지지 않는 건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다. 서운함, 분노, 굶주림. 그녀는 천장을 보며 말했다. 나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다음 날 새벽 부엌에서는 미역국 끓는 냄새가 났다. 영숙은 손목시계를 보고 불을 줄였다. 불 앞에서 사는 일이 몸에 남긴 것은 작게 빠르게 움직이는 눈동자와 다 탄 냄비를 알아채는 후각과 부족한 재료를 다른 것으로 메우는 임기응변이었다. 삶을 구한 건 늘 요령이 아니라 순서였다. 무엇을 먼저 끓이고 무엇을 나중에 간하고 무엇을 끝에 올릴지.
사람 사이도 그럴까. 윤정이 부엌문에 기대었다. 부스스한 머리, 맨 얼굴. 어제의 윤정과는 다른 얼굴이었다. 그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어머님 미역국 냄새 좋네요. 네, 애가 좋아하잖아. 둘 사이에 한동안 국물이 천천히 팔팔 끓는 소리만 오갔다. 윤정은 테이블 위에 손바닥을 올려놓고 심장을 물 위에 띄운 사람처럼 조심스레 말을 풀었다. 어제 제가 선 넘었어요. 서로 넘었지. 저 어제는 어머님이 제 인생을 감시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밤새 생각해보니 어머님도 감시당했더라고요. 제가 만든 규칙들로. 도어락 비밀번호도 제가 바꿨죠. 냉장고 자리도 조명 밝기도 내 집처럼 만든다고 하면서 원래 주인을 밀어냈네요. 영숙은 국자를 내려놓았다. 내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내가 이 집을 환하게 만들어줄 거라 생각했다. 근데 환함이 꼭 좋은 건 아니더라. 눈이 부시면 앞이 안 보이니까. 윤정이 웃었다. 그건 인정. 제가 발길을 너무 올렸죠. 영숙도 입꼬리를 올렸다. 나는 너무 낮췄고. 잠깐의 화해 같은 기류. 그러나 뜨거운 것은 금방 식지 않았다. 거실에서 재훈이 기지개를 켜며 나왔다. 세 사람은 아침상 앞에서 마주 앉았다. 미역국, 계란말이, 김치. 평범한 생의 식탁. 평범하기 때문에 더 무겁고 그래서 더 구체적인 것들이었다. 이런 상 앞에서 사람들은 사과하고 거래하고 결심한다. 영숙이 종이를 꺼냈다. A사 백지였다. 오늘은 숫자부터 보자. 윤정이 자신이 들고 온 서류처를 펼쳤다. 관리비 고지서, 교육비 명세서, 보험료 청구서. 이게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에요. 영숙은 자신의 통장 정리표를 옆에 뒀다. 이건 지난달부터 내가 끄는 큰 이체 목록. 생활비는 이 계좌로 고정 송금.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을 구분했다. 재훈이 말했다. 엄마, 우리도 줄일 건 줄일게. 윤정이 곁눈질로 남편을 보았다. 어제의 배신감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오늘은 계산이 먼저였다. 학원 2개 줄일 수 있어요. 대신 집에서 같이 공부 봐줄게. 저도 퇴근하고 피곤하다고 누워있지만은 않을게.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너무 많이 만든다. 반찬 2-3가지면 충분하다. 작은 합의가 하나, 둘. 그런데 합의는 언제나 남은 문제를 두드러지게 만든다. 큰 문제는 여전히 계좌 밖에 있었다. 강 대표라는 이름과 그 뒤에 달라붙은 숫자들. 영숙이 조용히 물었다. 내가 보증선 금액 정확히 얼마나 되니? 재훈이 눈을 감았다. 2,000. 숟가락이 잠깐 멈췄다. 국물 위에 작은 파 조각이 흔들렸다. 윤정은 그 숫자를 입안에서 굴렸다. 2,000. 그 수가 낯설지 않았다. 누군가에게는 집 한 채 값이고 누군가에게는 몇 줄의 계약서로 왔다 갔다 하는 돈. 그녀에게는 2해치의 불면과 맞바꾼 숫자였다. 언제까지? 다음 달부터 나눠 갚자고 했어. 근데 이번 달은 어머님 통장에서 막으려고 했겠지. 윤정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그러나 이번에는 비난보다 절망이 더 많이 섞여 있었다.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법무사와 상의해서 내 보증건은 별도로 대응한다.
오늘 오후에 같이 가자. 윤정이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님이 같이요. 내가 남편 뒤에 혼자 서 있는 모습 많이 봤다. 이제는 내 옆에 내가 설 차례다. 단, 그 옆에 서 있다고 해서 내 대신 내가 될 수는 없다. 서명은 내가 하고 결심은 내가 한다. 네. 윤정은 낮고 또렷하게 대답했다. 그렇게 대답하는 자신이 낯설었다. 누군가 대신 결정해 주거나 대신 싸워 주려 하거나 대신 무너져 주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몫을 또렷이 본다는 것은 무거웠다. 그러나 무거운 것일수록 제자리에 올려놓고 나면 덜 흔들린다. 오전 내내 종이와 펜이 오갔다. 놀랍게도 싸움은 줄고 적요가 늘었다. 적요가 늘수록 마음은 조심성이 생겼다. 사람은 조심할 때 비로소 정확해진다. 정확해지면 억울함이 줄고 억울함이 줄면 목소리가 낮아진다. 낮아진 목소리는 오래간다. 점심 무렵 인터폰이 울렸다. 관리사무소에서 올라왔다. 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어젯밤의 쾅 소리에 이웃이 불편을 제기한 모양이었다. 윤정은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깊게 숨을 쉬었다. 제가 사과드리고 매트 보강할게요. 관리실 직원이 돌아서자 영숙이 슬쩍 웃었다. 사람 사는 게 그래. 위층에서 쾅, 아래층에서 쿵. 서로 도망 못 가는 집이라 조심하게 되는 거지. 윤정이 눈을 굴렸다. 우리도 위층 같은 거겠네요. 그럼 난 아래층. 셋이 잠깐 웃었다. 얇지만 분명한 평화. 그러나 평화가 길면 불안은 일어난다. 평화는 사람을 방심하게 만들고 방심은 숨겨둔 것들을 떠오르게 한다. 윤정은 어젯밤 꺼둔 휴대폰을 떠올렸다. 서랍 속에서 여전히 조용히 그러나 존재만으로 시끄럽게 우웅거릴 그 사각의 덩어리. 계좌 알림, 협찬 취소 안내, 친정 엄마의 카드 독촉.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다. 오늘만은 이 식탁 위의 종이들부터. 오후 세 사람은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다. 박태건은 어제보다 더 간결하게 말했다. 보증건은 우선 사안입니다. 대위 변제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채권자와 협의서를 받아야 하고 신탁으로 분리된 어머님 재산에는 집행이 들어올 수 없도록 추가로 조치하겠습니다. 윤정이 끼어들었다. 제가 남편과 채권자 사이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하면 오히려 일이 커질까요? 감정이 앞서면 불리합니다. 다만 배우자 서명으로 진행된 부분은 사실관계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윤정이 눈을 내리깔았다. 사실관계. 그 단어는 칼보다 정확했다. 그녀는 어젯밤 남편이 두 손을 벌려 변명하던 표정이 떠올랐다. 변명은 언제나 사실을 희미하게 만든다. 희미함 속에서 죄책감은 모양을 바꾸고 피해자는 가해자처럼 말하기 쉽다. 오늘은 그러지 않으리라. 윤정은 어딘가에 선을 그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엘리베이터 거울에 셋의 얼굴이 비쳤다. 영숙의 눈밑이 조금 꺼져 있었다. 윤정은 문득 그 눈밑의 그림자를 만지고 싶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런 충동은 태어나 처음이었다. 사람을 만지고 싶다는 마음은 미워하면서는 잘 생기지 않는다. 미워하는 동안 손은 주먹이 되고 손바닥은 말라붙는다. 집에 돌아와 문을 여니 현관에 작은 종이 봉투가 놓여 있었다. 관리실 고지와 함께 주민 만남의 날 안내문. 커뮤니티 라운지에서 열리는 소소한 행사였다.
윤정은 그것을 들어 올렸다. 안내문 아래쪽에 1층 책교환대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어머님, 저기 책교환대 가보셨어요? 가끔. 자주 가는 할머니들 있어. 내려갔다 올게요. 윤정은 안내문과 종이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1층 라운지는 비가 갠 오후의 냄새가 났다. 물기와 콘크리트, 커피 냄새가 섞인 책교환대에는 누군가 놓고 간 요리책과 유럽 여행 에세이, 그리고 오래된 수필집이 있었다. 윤정은 수필집을 폈다. 첫 장에 낡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사람은 사랑을 빼고는 설명되지 않는다. 무릎 위가 갑자기 뜨거워졌다. 그 순간 옆에서 누군가 말했다. 며느리 양반, 얼굴을 돌리니 위층 할머니였다. 지난번 엘리베이터에서 새댁 냄새가 좋구만이라며 말을 걸던 사람이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위에서 쾅쾅 소리 나서 잠을 설쳤네. 근데 말이야, 살다 보면 쾅쾅 칠 날도 있고 꾹꾹 참는 날도 있는 거지. 죄송해요. 조심할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슬쩍 미소를 지었다. 근데 며느리 양반, 시어머니랑 잘 지내? 윤정은 입술을 죽였다. 잘 지내려고 해요. 그게 제일 어렵지. 잘하려 하지 말고 덜 나쁘게 지내봐. 덜 나쁘게요. 사람 사이가 그렇잖아. 처음부터 좋은 건 드물고 나쁜 걸 덜어내는 게 훨씬 쉬워. 윤정은 그 말이 마음에 돌처럼 떨어지는 걸 느꼈다. 덜 나쁘게. 자신은 지금껏 더 좋게만 강박처럼 붙잡고 있었다. 더 비싼 것, 더 넓은 집, 더 잘나 보이는 표정. 덜을 좇느라 덜의 기술을 잊고 있었다. 덜 화내는 연습, 덜 설명하는 연습, 덜 참는 연습. 덜의 연습이 쌓이면 언젠가 더의 자리를 바꿔 앉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진동했다. 친정 엄마였다.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엄마. 너 카드값은 이번 달은 내가 알아서 할게. 사위한테 얘기해. 사위 벌잖아. 엄마, 우리 집 얘기는 나중에. 너 시어머니랑 잘 지내. 시어머니랑 틀어지면 고생은 내 몫이야. 그렇게 살아봤어. 엄마, 나 덜 나쁘게 지내볼게. 아니야. 끊어. 전화를 끊고 문을 열자 영숙이 거실에서 라디오를 닫고 있었다. 손수건으로 천천히 오래 닦았다. 윤정은 그 손끝이 잠시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손끝의 조심스러움은 오래된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술이었다. 젊음은 크게, 늙음은 정확하게. 둘은 서로의 결핍을 보완하기 위해 같은 집에 앉아 있었다. 저녁 재훈이 다시 늦는다고 했다. 윤정은 그에게 끝나고 집 앞에서 보자고 문자를 보냈다. 만나야 할 때가 있었다. 눈을 피할수록 그림자는 길어진다. 그림자가 길어지면 결국 발에 걸린다. 집 앞 벤치에 앉아 그를 기다리는 동안 윤정은 손톱에 남은 미역국 냄새를 맡았다. 생의 냄새, 광고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냄새. 그 냄새가 갑자기 안정제를 삼킨 듯 마음을 가라앉혔다. 재훈이 도착하자 윤정은 먼저 말했다. 우리 강 대표 만나자. 너 무슨 도망 다니지 말고 만날 건 만나. 어머님도 같이 가. 엄마까지. 그래야 내가 더 못 숨지. 재훈은 입을 다물었다.
윤정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나도 숨기지 않을게. 나 친정엄마 카드값 도와줬어. 협찬 받은 거 돌려준 것도 있어. 너한테 말 안 했지. 말했으면 내가 없어질까봐. 우리 둘 다 숨겨놓은 게 많아. 이제 그만 숨기자. 그 말은 종이에 적힌 문장처럼 또렷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집으로 돌아오는 복도는 길지 않았지만 걸음을 늦추고 싶었다. 오래된 형광등 아래를 지나며 윤정은 문득 손을 들어 자신의 그림자와 악수했다. 어쩌면 스스로 먼저 화해해야 할 상대는 늘 그림자였다. 문을 열자 라디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흘렀다. 오늘의 명언 사람은 사랑을 빼고는 설명되지 않는다. 누가 틀었는지 묻지 않았다. 그리고 묻지 않은 채로 윤정은 소파에 가만히 앉았다. 영숙은 부엌에서 조용히 그릇을 닦았다. 둘 사이에 말이 없어도 그릇끼리 맞부딪히는 소리가 있었다. 진공 포장된 싸움은 조금씩 공기를 마셨다. 공기를 마신 싸움은 무르게 변했다. 무른 싸움은 잘라 정리하기 쉬웠다. 밤이 깊어질수록 서로의 방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비쳤다. 빛이 있는 방에서는 사람이 혼자라 해도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다. 그 빛은 상대에게 닿지 않지만 상대가 어딘가에 있다는 신호였다. 신호가 있는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공기가 유난히 말랐다. 셋은 간단히 빵과 커피로 배를 채우고 집을 나섰다. 강 대표를 만나기 전 박태건과 먼저 약속을 잡았다. 채권자와의 면담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해야 한다는 그의 말이 귓가에 박혀 있었다. 사무실에 다시 앉자 박태건이 파일을 밀어주었다. 기록을 들려주시죠. 영숙이 라디오 케이스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지난 2주 동안의 밤들이 들어있는 물건. 박태건은 파일 몇 개를 골라 들었다. 윤정의 목소리, 재훈의 한숨, 문이 쾅 닫히는 소리, 그리고 어젯밤의 조용한 합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보호를 위한 기록입니다. 고소용이 아니라 방어용. 필요하면 제출하지만 제출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합의하고 조정하고 줄이는 게 최선입니다. 윤정이 물었다. 근데 어머님이 이걸 들려주신 이유는 제 잘못을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생애 증거를 남기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박태건이 웃었다. 생애 증거. 좋은 표현이네요. 생애 증거. 그 말은 윤정의 폐 안쪽에서 긴 숨처럼 팽창했다. 살아있다는 증거를 남기는 일. 자신의 방식으로 살겠다는 결심과 누군가를 밀어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동시에 적어두는 일. 강 대표와의 만남은 오후 2시 인근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의자는 딱딱했고 커피는 쓰고 창밖 햇빛은 뜨거웠다. 살아있는 도시의 모든 소음이 한 번씩 다 다녀가는 장소였다. 강 대표는 생각보다 젊었고 생각보다 산만하지 않았다. 재훈 씨,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감정 섞지 말아요.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감정 섞지 않고 종이로 이야기합시다. 그녀는 박태건이 준비한 협의서를 내밀었다. 대위 변제에 관한 조항, 보증 범위 축소, 상환, 일정의 현실화. 강 대표는 처음에는 비웃었다. 그러나 박태건의 조목조목한 설명 앞에서 결국 펜을 들었다. 좋습니다. 대신 약속은 지켜요.
영숙이 차갑게 말했다. 약속을 지키는 건 당신이 나에게 할 말이지. 윤정은 그 장면을 묵묵히 지켜봤다. 시어머니가 낯선 언어로 싸우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종이와 조항과 절차의 언어. 그것은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상대를 물러서게 만들었다. 분노는 오래 가지 못하지만 정확함은 오래 간다. 카페를 나와 햇빛 아래 서자 윤정은 눈을 가늘게 떴다. 어머님. 응. 많이 미웠어요. 나도. 둘은 동시에 웃었다. 미움이 줄었다는 의미의 웃음이 아니었다. 미움을 견딜 힘이 생겼다는 의미의 웃음이었다. 견딜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다. 줄일 수 있으면 언젠가 지울 수도 있다. 지워지지 않는다 해도 흐리게 만들 수는 있다. 흐릿함은 때로 사람을 살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비가 그친 날만의 색이었다. 씻겨나간 유리창처럼 투명했다. 투명함은 사람을 방심하게도 만들지만 동시에 정직하게 만든다. 정직해지려는 사람은 어쩐지 눈을 자주 깜박인다. 윤정이 그랬다. 어머님. 응. 레지던스 얘기 다시 해봐요. 어머님이 원하시면 제가 도울게요. 근데 원하지 않으면 제가 이 집의 발길을 좀 낮출게요. 어머님 방식도 배우고.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내 방식 좀 배우자. 덜 참는 법. 덜 참는 법. 응. 참기만 하면 사람은 남아도 말은 남지 않더라. 그럼 덜 참는 대신 잘 말하기. 그래. 문을 열고 들어온 집은 같은 집인데 다른 것 같았다. 라디오 위에 놓인 작은 화분에서 새 잎이 올라오고 있었다. 어젯밤에는 보지 못했다. 사람이 마음을 바꾸면 사물들이 제자리를 바꾼다. 아니, 원래 있던 자리를 드러낸다. 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게 변화의 첫 증거였다. 그날 밤 영숙은 라디오에 새 이름을 붙였다. 기록기가 아니라 기억기.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오늘 하루가 또렷하게 남을 것 같았다. 윤정은 침대맡에 수필집을 올려두었다. 사람은 사랑을 빼고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 문장이 자꾸 그녀를 따라다녔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안에서 골리다 보니 사과와 발음이 닮았다는 걸 알았다. 사랑과 사과. 하나는 마음의 방향이고 하나는 마음의 모양이었다. 방향을 정하면 모양은 따라온다. 모양을 바꾸면 방향도 따라간다. 어느 쪽이든 시작하면 된다. 재호는 노트북을 켜고 새 파일을 만들었다. 파일명은 아주 단순했다. 현실. 저스. 월별 수입 지출표, 채무 상환 계획, 생활비 예산. 칸칸이 채워 넣다 보니 그의 얼굴에서도 칸칸이 힘이 빠졌다. 그러나 마지막 칸을 채우는 순간 어디선가 얇고 단단한 등이 밀어주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엄마 방 문틈을 보았다. 빛이 있었다. 빛이 있는 한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잠들기 직전 윤정은 눈을 감고 자기 자신에게 처음으로 정직한 질문을 던졌다. 나는 왜 그렇게 시어머니를 증오했을까? 대답은 생각보다 빨랐다. 내가 두려워서. 두려움은 미움의 다른 이름이었다. 두려움은 소리 지르고 쾅 닫고 더 크게 웃게 한다. 두려움은 라디오를 끄게 하고 냉장고를 채우게 하고 빛을 올리게 한다. 두려움이 줄어들면 사람은 빛을 낮출 수 있다. 빛을 낮추면 서로가 보인다.
서로가 보이면 덜 싸운다. 아주 단순한 연쇄, 그러나 가장 어려운 연쇄. 새벽이 오고 집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숨을 쉬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도어락 비밀번호는 그대로였지만 누르는 손의 힘이 달랐다. 냉장고 자석의 간격은 어제와 같았지만 그 사이의 공기가 달랐다. 러그의 모서리는 반듯했지만 그 반듯함을 만든 마음이 달랐다. 변한 게 없는데 변했다고 느껴질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변했음을 안다. 당신이라면 어디부터 낮출 것인가? 소리일까? 빛일까? 속도일까? 어느 하나만 낮춰도 싸움은 길을 잃는다. 길을 잃은 싸움은 집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그때야 비로소 집은 다시 집이 된다. 그리고 내일 이 집은 다시 한번 시험을 맞을 것이다. 시험은 늘 예고 없이 온다. 그러나 이 집에는 이제 종이와 펜과 서로의 빛이 있다. 그것이면 시험지 위에 답을 적을 수 있다. 틀리면 지우고 다시 쓰면 된다. 중요한 건 도망치지 않는 것이다.